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박완서 작가의 문장들을 만날 수 있는 박완서 에세이.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를 강력 추천합니다. 사랑이 결코 무게로 느껴지지 않기를,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기를.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는 그의 전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의 전면 개정판이며 미출간 원고인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를 포함하여 46편의 에세이가 수록되어 있다. 박완서 작가님과 따님인 호원숙 작가님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학 앨범이라는 거를 내는데 거기에 우리 어머니 연대기를 그거를 너가 썼으면 좋겠다. 너밖에 쓸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제가 쓰겠다 그랬어요.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누가 다 네네. 먹었어요? 근데 이게 누가 먹었습니까? 누가 먹었습니까? 예전에 그 책을 읽읍시다 하면서 그 책을 보면 나와요. 아, 나와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궁금한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누가 다 먹었습니까, 선생님? 저희 어렸을 때는 주전부리거리로 가게 가서 산다든가 이런 건 상상을 못하고 그런 걸 우리는 다 그냥 자연에서 구해 먹었어요. 네. 싱아도 그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도시에 오니까 그렇게 구해 먹을 게 없잖아요. 예. 시골에서 먹던 싱아를 그리워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 그렇게 붙은 거. 근데 네. 그 책은 제가 그 어머니의 소설을 최초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저는 그 전에는 어머니 소설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만둔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를 보고 엄마는 너무 아름다운 소설을 쓰셨어 하고 제가 얘기를 하셨던. 네네 아. 네. 내 전집을 내준 세계사로부터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다시 내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문득 이명이 긴 책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 책꽂이 맨 꼭대기 천장 밑에 책 제목이 안 보이게 뉘어서 쌓아놓은 헌책들 사이에서 찾아낸 초판본은 몹시 낡아 있었고 너덜너덜한 표지를 들치니 원태 간직하거라. 엄마가 라고 쓴 나의 필적이 나왔다. 가슴이 철렁 무겁게 내려앉았다. 원태는 내 죽은 아들이다. 초판본이 나온 날짜가 1977년 4월로 돼 있다. 15통한 소년 아들에게 자기가 쓴 책을 선물하면서 애미는 수줍어했을까 자랑스러워했을까 잘 생각나지 않는다. 25년이란 긴 세월이다. 그동안 출판사 사정에 의해 판권이 딴 데 넘어간 적도 있고 시대에 맞게 새롭게 단장하느라 표지나 판형을 바꾸면서 책의 부피도 늘리려고 원고를 대폭 보탠 적도 있다. 그러나 초판본 때의 내용은 지금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던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들도 이 책의 중요한 골격이라고 생각해서 늘 그대로 유지해왔다. 그 대신 글 말미에는 꼭 그 글을 쓴 연대를 표기하기로 했다. 소설도 아닌 산문이 그것도 매우 시사성이 강한 토막글들이 25년 동안이나 한 번도 절판됨이 없이 꾸준히 젊은 독자들과 만나왔다는 걸 과분한 복으로 알고 늘 고맙게 여기고 있지만 내가 증언한 세월들이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지나간 시대의 풍속사쯤으로 읽힐 생각을 하니 내 나이가 새삼 무한해진다. 다시 읽어도 언제 읽어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박완서 작가의 글맛은 평범한 일상을 생생한 삶의 언어로 자유롭게 써내려간 에세이에서 더욱더 선명히 드러난다. 특히 이 책에서는 작가가 오랜 시간 체험하고 느낀 삶의 풍경이 오롯이 그려져 있어 지금 읽어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유의미한 질문들을 건져 올리는 재미가 있다. 특유의 진솔함과 명쾌함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글에서부터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글까지 올곧은 시선과 깊은 해안으로 살 이면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박완서 작가 에세이의 정수가 담겼다. 나는 음식을 안 가리는 편이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 잘 먹지만 생선이나 고기 없이 김치하고 나물만 있어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동물이다. 외국 여행을 할 때 며칠에 한 번이라도 꼭 한식당에 들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어 하는 사람을 덜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속으로 동정할 정도로 나는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관광 못지않은 새로운 경험으로 즐겨왔다. 좋게 말하면 소탈하고 솔직히 말하면 무국적이다. 무신경한 나의 식성에 변화가 온 것을 느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달 유럽 쪽을 2주일가량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다들 잘 사는 나라에서 중급 이상의 호텔에 묵고 이름난 식당도 찾아가 보고 간간히 현지의 한식당도 들렀건만 배는 고픈데 도무지 식욕이 나지 않았다. 짠지라도 한쪽 먹으면 비위가 가라앉으려나 싶게 속이 느글느글했다. 집에서도 별로 집착해 본 적이 없는 어려서 먹던 토속적인 음식이 그리웠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면서도 속으로 아,
이게 나이값이구나 싶었다. 서양 음식 때문에 상한 비위는 내 집의 평범한 집밥만 먹으면 금방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마침 그때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택배로 김장김치를 부쳐왔다. 박경리 선생님이 작년에 담아 산에 묻어놓은 김장독을 헐었다고 문화관 직원이 생전에 선생님이 하시던 대로 나에게도 나눠준 것이었다. 나는 허둥거리며 그 김장김치를 썰지도 않고 쭉 찢어서 밥에 얹어 아귀아귀 먹었다. 들뜬 비위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선생님 그리는 마음이 새삼스럽게 절절해졌다. 큰 소리를 안 쳐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꼭 그만큼만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리라는 게 내가 지키고자 하는 절도다.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이 결코 무게로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기를, 집이 부모의 슬하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자식들과의 이런 멀고 가까운 거리를 좋아하고 가장 멀리 우주 밖으로 사라진 자식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도 있는 신비 또한 좋아한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남겨진 자유가 소중하여 그 안에는 자식들도 드리고 싶지 않다. 파인플레이가 귀해지는 건 비단 운동 경기 분야뿐일까? 사람이 살면서 부딪히는 타인과의 각종 경쟁, 심지어는 의견의 차이에서 오는 사소한 언쟁에서까지 그 다툼의 당당함, 깨끗함,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손님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공경과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잘해주는 친척집보다 불친절한 여관방을 차라리 편하게 여기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필요한 것이 알맞게 갖춰져 있고 홀로의 시간이 넉넉히 허락된 편안한 내 방이 언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릿한 향수와 깊은 평화를 느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하여라라는 우리의 옛 속담은 8월 한가위의 풍요를 말해주기보다는 8월 한가위를 뺀 허구한 날의 허리띠를 졸라맨 궁핍을 말해주듯이 그 노인의 말은 크리스마스의 기쁨보다는 크리스마스를 뺀 날들의 고독을 더 실감나게 말해주고 있었다. 청솔가지가 탁탁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탈 때의 활기찬 불꽃과 향긋한 송진 냄새는 내 향수의 가장 강력한 구심점이다. 낙엽과 청솔가지는 구두를 뜨끈뜨끈하게 데워줬을 뿐 아니라 좋은 화롯불이 되었다. 밥을 뜸들이고 나서 붉은 빛이 도는 재를 지라로에 퍼담고 꼭꼭 누르고 가운데는 둥근 불돌로 재차 눌러놓으면 그 불이 온종일 갔다. 그러나 무슨 재주로 사람이 집어먹은 세월을 다시 토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결코 세월을 토해낼 수는 없으리란 걸, 다만 잊을 수 있을 뿐이란 걸 안다. 내 눈가에 나이테를 하나 남기고 올해는 갈 테고 올해의 괴로움은 잊혀질 것이다. 나는 내 망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만추국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어떻게 보면 난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중하니까 남도 중한 거지 전체를 위해서 나 개인을 희생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소박한 민주주의 개념이 남자와 여자 사이라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생각밖에 전 없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1970년 남옥을 시작으로 수많은 독자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을 발표하며 영원한 현역 작가로 여전히 우리 가슴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중일전쟁, 2차 대전, 6.25 등 박완서 작가를 스쳐간 어마어마한 문화의 부피가 소설 안에 묵직하게 새겨졌다면 그의 산문에서는 일상 속 다채로운 풍경과 소박하고 단순하고 아름다운 박완서 작가의 삶이 더욱 짙게 묻어난다. 일부에 수록된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는 단행본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원고로 한국 문학의 두 거목 박경리 작가와 박완서 작가의 특별한 우정과 유대를 느낄 수 있다. 내가 걸어온 길에는 유년 시절부터 작가의 삶, 개인적인 삶, 가족과의 이별, 외로움 등 지나온 삶을 반추한 내용이 압축해 담겼고 특혜보다는 당연한 권리를 내는 동성동본 결혼 금지 제도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일화가 그려진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극단적인 편견, 태도를 날카롭게 짚어내는 작가의 시선에는 지금 우리 주변의 갈등 상황에도 비춰볼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점이 있다. 2부에 수록된 겨울 이야기에 등장하는 에너지 대책과 유류 절약에 대한 장면은 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라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주말 농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도시와 지방의 격차와 이기주의의 단면이 그려지고 있다. 아울러 잘했다, 참 잘했다에서는 역사적 사건에서 망국의 아픔과 분단의 아픔을 함께 아울러 공감하는 한편 아이에게까지 미치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염려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3부의 틈, 고추와 만추국,
그때가 가을이었으면에는 넉넉지 않은 벌이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분투하는 생활인의 고단함이 담겼고,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해서는 지나친 사랑이나 까다로운 주문 대신 무게로 느껴지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주고 싶은 부모의 깊은 애정이 그려진다. 작가가 된 이듬해의 작가로서 포부와 순수한 바람을 담은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에서는 올해 너무 수다스럽지 않은, 너무 과묵하지 않은 이야기꾼이고 싶다던 박완서 작가의 소박한 소망, 진솔한 마음이 은은히 배어난다.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위로의 문장들은 70, 80, 90년대를 지나온 어른이자 작가인 박완서의 통찰력 있는 시선, 무르익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의 이야기가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운 작가의 목소리를 오롯이 만날 수 있는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의 책장을 펼치면 지금 다시 새롭게 돌아온 박완서를 만날 수 있다. 주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았던,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대작가 박완서. 그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이면 애써 찾지 않아도 날카로운 해안과 따뜻한 인정,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랐던 한없이 깊은 그의 마음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박완서 작가는 1931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나 소학교를 입학하기 전 어머니, 오빠와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 숙명여고를 거쳐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지만 6.25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1953년 결혼하여 일남 4녀를 두었다.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 당선되어 불혹의 나이로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2011년 1월 담낭암으로 타계하기까지 쉼없이 작품 활동을 하며 40여 년간 80여 편의 단편과 15편의 장편소설을 포함 동화, 산문집, 꽁트집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겼다. 1980년부터 한국문학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이산문학상, 중앙문화대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한무숙문학상, 대산문학상, 만해문학상, 인촌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호암예술상 등을 수상했고 2006년 서울대학교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타계 후에는 문학적 업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였습니다.